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한 점,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성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반공자유민주법치국가로서 유지해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공자유민주법치를 파괴하려는 생각이 강합니다. 따라서 국가 이익을 지키는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가 이익을 파괴하여서라도 자신들의 세력이 장기 집권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 즉 계급투쟁론적 사고방식, 또는 그 일부 세력은 일부인지 그게 핵심인지 그건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주사파 운동권적 시각, 그것은 김일성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각에 맞춰가지고 북한 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 집권하는데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 문제에 북한 정권을 끌어들여가지고 한국의 체제를 바꾸든지 파괴하려는 쪽으로 지금 대북 정책, 대내 정책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그리고 최근 내어놓은 국가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 그리고 김정은과의 접촉,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이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이것은 좌익혁명이다 또는 종북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자유가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 정권, 그리고 핵무기에 의해서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웰빙 생활에 집착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미군 장병들까지 희생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그런 공짜 심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진영, 보수 우파 진영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대남 공산화 전략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은 1973년 월남에서 있었던 평화협정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평화협정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시에 월맹이 월남 TU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과 담판을 지어가지고 1973년에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월맹이 미국과 담판을 짓고 남한의 17도선 남월남이죠. 월남 정부, 4.20 정부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4.20 정부로 하여금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도록 미국에 압박을 넣는 형식의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당시 초안을 읽어본 박정희 대통령은 유양수 월남 대사에게 지시하기를 반드시 TU 대통령을 만나서 이 평화협정을 받으면은 1년 안으로 적화된다,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TU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하면은 월남이 버틸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월남은 닉슨 행정부의 압력을 받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그때 재선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약속대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주월 미군을 빼내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4.20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평화협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내용은 삼척 동자도 이게 월남 공산화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17도선, 그건 뭐 38선에 해당합니다만은 17도선 남쪽에 월맹군이 당시 15만 명이 정규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월남에서 자생한 공산주의 세력인 베트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멍청한 한국이 아니라 이 미국의 언론은 그 사실에 눈을 감고 자생적인 반정부 세력이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베트콩은 자생적인 민족주의자다. 이게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부패한 월남 정부에 대응해서 일어났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베트콩은 월맹 정규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3년 파리에서 맺어진 이 평화협정은 17도선으로 들어와 있는 15만 명의 월맹 정규군을 그대로 두고 주월 미군만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미군은 빠지고 미군은 빠지고 17도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남침한 월맹 정규군 15만 명은 그대로 둔다. 베트콩도 그대로 둔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평화협정이 잘못 체결된 것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어느 전쟁을 해가지고 승패가 분명해졌을 때 맺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진 자한테 벌을 주고 이런 게 평화협정이죠. 베르사유 평화협정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승패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종이로서 그게 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 놓으니까 미국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TU가 단독으로 월남 정부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TU의 월남군은 당시에 병력도 꽤 되고 장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빠졌다는 것이 심리적 공황 상태를 미쳤는데 드디어 2년 동안 기다리던 이 월맹은 75년 초에 대공세를 펴가지고 한 달 만에 4.20을 접수를 하면서 월남전을 승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닉슨이 탄핵이 되어가지고 포워드 대통령이 나왔는데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반전 여론에 영향을 받은 의회가 자유 월남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TU 대통령은 아주 비장한 연설을 하면서 물러나서 해외 망명의 길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2년 전에 닉슨은 TU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받아라. 만약 월맹이 이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약속한 닉슨 대통령은 물러나 버리고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미국 여론이 반전화되었다. 미국 여론보다는 미국 언론입니다. 언론, 지식인, 의회가 전쟁을 싫어하는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월남 군대가 거지 같은 이 공산군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바로 그 공식을 한반도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지금 종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구나 불길한 것은 트럼프까지도 남북한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4월 말에 김정은 문재인 회담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핵화와 더불어 같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만약 합의가 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뭐냐? 6.25가 끝났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6.25가 끝나려면은 남한 북한 중에 어느 쪽이 망해야 됩니다. 6.25를 현재에서 끝내려면은 남한 북한은 앞으로 통일 안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서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전쟁을 끝내려면은 원칙론대로 한다면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은 배상하고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응유된 한국군 포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납북자 다 돌려줘야 돼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월남에서 있었던 전쟁이 지금 한참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서류상으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가 왔다라고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전선언 뒤에 평화협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 종전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외국군대가 없다.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또 평화협정을 맺는 마당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을 적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럼 평화가 아니지 않느냐. 북한을 적대시하는 주한미군 나가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중립군, 평화유지군으로 바뀌어야 된다. 핵 우산 포기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한미동맹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 자극적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이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이것은 이미 2000년에 김대중 그리고 김정일 사이에 합의가 된 겁니다.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비밀 합의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이것과 지금 진행 중인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방어는 한국군이 막고 미군은 그냥 구경꾼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미연합사 해체,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사실은 주한미군은 성격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물러나게 되든지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비핵화라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대전략이죠. 그게 바로 김정은이가 말하는 선대유운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그 전략을 이제는 시행하기가 좋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략을 받을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선 거죠. 그게 문재인 정권이죠. 과거 정권은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제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런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반대했으니까 그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힌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먹힌다. 지금은 바로 월남식 공산화 전략을 추진하기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사태는 국가 생존 차원의 결단을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73년의 월남평화협정은 월남 전체의 공산화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협정이 거의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성격이죠.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한 성격. 그게 1953년의 한반도에서의 휴전협정입니다. 그런데 휴전협정은 지금까지 지켜지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차이는 뭐냐? 첫째, 월남평화협정으로 주월 미군은 철군했는데 월남에 있던 월맹군은 철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3 한국휴전협정으로 남한에서 미군은 그대로 남았고 북한에서는 중공군이 철수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또 있습니다. 월남에서 17도선은 군사분계선으로 지켜지지 않았으나 휴전선은 군사분계선으로 지켜졌다. 한미동맹이 완강했기 때문이다.
월남에서는 17도선 관리를 누가 맡았느냐? 베토콩과 월맹군이 맡아가지고 휴전 평화협정 맺어진 다음에 한 13만 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월남으로.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휴전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되었으나 평화협정 이후에 월남에서는 티부 정권이 약화됐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적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월남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월남 방어를 공약했지만은 이것은 사실 공약, 빌공짜, 빈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런 말을 믿지 않고 미국을 멱살을 잡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화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협정 이후에 미국은 월남에서 발을 뺐는데 휴전 협정 이후에 미국은 한국을 더욱 깊게 지원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한국에는 이승만이 있었고 월남에서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차이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엔 이승만 노선 대신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노선의 반대한민국적, 반한미동맹적, 그리고 북한 추종적 노선을 가진 정권이 한국에 들어섰습니다. 이승만이 없습니다. 한국엔 지금 이승만이 없어요. 한국에 이승만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재앙입니다. 국가적 재앙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죠. 완전히 핵을 포기한 다음에 종전선언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절대로 북한이 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하겠다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미끼를 무는 사이에 한미동맹 해체하겠다. 그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전략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격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법치 국가로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 또는 해체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세력은 대한민국에는 국가 공권력으로는 존재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켜야 되느냐? 국민이 지켜야 되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느냐? 선거를 통해서 지킵니다. 선거를 통해서.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아직 상당 부분 지금 위협받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여론의 힘으로, 진실의 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가 우리 편이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그런 장난을 해도 세계사의 흐름, 민족사의 흐름에 비추어 그것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여론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미국 영어 잘하는 사람은 이 진실을 제가 하는 방송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에 알려야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도 알려야 합니다. 이런 여론으로 우리는 깨어난, 그리고 잠자고 있는 한국인들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잠자면은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위상변경 이런 말에 속지 않도록 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